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저녁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 항상 녹화 방송이나 라이브를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꼭 보고 오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뭐 방송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랑 투자 색깔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필히, 네, 꼭 행하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이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정말 연장선상에서 발음도 안 나오네요 또 연장선 네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다뤘지?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다뤘던 내용들이 시장에서 잘 녹아 들어가거나 반영이 되거나 여기에 맞는 우리가 포석을 둘 수 있을 때 그 방송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일단 여러분들도 1시간 할애를 하신 거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대단하지 않다? 대단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1시간 할애를 한 만큼 여러분들이 또 소중한 1시간을 또 뺐으면 뺏었고 또 할애를 이제 부탁을 드린 거인 만큼 것이니만큼 좀 준비를 좀 항상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들은 최대한 이제 쉽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뭐 주변에서는 뭐 전문가라고 이제 막 고수다 뭐다 이런 표현들을 써주시는데 그냥 스스로 그냥 저는 저만의 제 나름대로의 색깔을 그냥 내고 있는 투자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스몰캡 가치 투자를 좋아하는 투자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용어들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좀 쓸데없는데 시간 쏟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물론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흔히 다 알고 있는 물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사거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만 좀 추려서 가지고 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거시경제 파트 쪽 큰 흐름들 다 아시잖아요. 뭐 미국 국채 금리가 막 어떻게 되고 그 안에서 막 정말 이런 이해관계를 막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야 되는 막 그런 어렵고 뭐 까다롭고 이런 투자에 대한 접근 방법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쉽고 편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투자라는 것이 돈이 돼야 되잖아요.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기회 투자 이 시장 안에서 기회를 찾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있는 방송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편안하게 라디오 듣듯이 네, 뭐 현실적인 주식 투자 이야기로 좀 썰을 좀 풀어볼 테니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보시다시피 음, 감내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많이 밀리지도 않았는데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1월 첫째 주에 힘껏 달린 이후에 1월 둘째 주부터 시장이 살짝 꺾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바뀜이 나오고 있고 시장의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것보다는 좀 많이 꺾인 벌써 1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상당히 어수선하죠. 변동성도 많고 지난 라이브를 떠올려 보시면 제목이 이제 변동성, 그죠? 그리고 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지난 라이브 때 썰을 풀었었는데 오늘은 이런 어수선한 시장, 정말 주변에서도 이제 종종 이제 미팅을 하거나 이제 아니면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도 계좌가 만신창이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 여기서 만신창이라고 하면 반토막 이상? 어떻게 반토막? 글쎄요, 제 입장에서 그냥 간략히 분석을 해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저랑 제 색깔과 또 이곳에 또 오랫동안 같이 계신 분들도 저랑 색깔이 비슷하신데, 잘 맞지 않는 그런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나치게 시세를 쫓아가거나, 그러니까 남들이 항상 몰려있는, 제가 늘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씀드려왔던 사항들을 다 지키지 못하시거나, 그 성향이랑 안 맞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계좌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산을 지키는 쪽보다는 어떻게든 벌겠다고 죽어라 매매는 하시는데, 참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잠깐 이제 뭐 트레이딩으로 수익은 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좀 돈 번 거 같은데 막상 열어보면
마이너스 좀 심각하고, 아니면 또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역력기 계좌를 보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그 모습이기도 한데, 오늘 일단 방송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나는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투자자인지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뭔가 물론 오늘도 종목도 있습니다만, 종목도 있고 오늘은 좀 사례 관련돼서 학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잠깐 예고를 드렸다시피 대원미디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말씀드릴 것 같고,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안 좋은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시장이라는 곳이 항상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가고 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자산을 지켜가면서 정말 큰 기회를 내가 거머쥐었을 때 내 계좌가 계속 바뀌고 내 투자 인생이 바뀌는 건 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왜 이 시장에 있고, 그리고 나만의 색깔이 이런 시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잘 꿋꿋이 버텨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두가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감내할 것이냐 그리고 떠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이 하다가 시장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세요. 근데 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주변에 근데 남들 돈 벌었다 해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근데 빠지자니 좀 그렇고, 물어보면 이래요. 전 돈 뭐 300만 원밖에 투자 안 하는데. 5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좀 묶이면 어떻습니까? 500만 원, 300만 원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신다? 글쎄요. 그분들은 저는 나중에 3천만 원, 3억, 심지어 30억조차도 줄 수 없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3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1000만 원을 만들지? 계속 머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에이, 내가 월 한 600 버는데, 그리고 뭐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있고, 뭐 주식시장 들어온 것 자체를 그냥 재미삼아, 아니면 좀 남들 다 하니까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다 이거죠.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를 계속 떠올리시면서 이 시장 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지난주에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 집 멤버십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정신이 없었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모든 수를 계산을 하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수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측이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변수, 지난 라이브가 변수의 장사 없다는데 진짜 장사가 없어요. 저도 지난주 이제 목요일날 변수가 있어서 뭐 수습이나 이런 걸 좀 떠나서, 이건 좀 잘 이제 해피엔드로 끝나면 제가 뭐 나중에 한번 케이스 분석으로 한번 노출할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제가 예상했던 거,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막 얼마든지 컨트롤 가능한 범주 안에서 움직여서 다행이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안에서 강하게 이제 뭐 오늘 이제 대원미디어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이미 좀 세게 움직여주고 있는 기업들, 그 종목들이 나오면서 뭐 그냥 변수도 하나의 전반적인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뭐 기업적인 문제는 또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저도 좀 경험을 통해서 더 내공을 좀 많이 쌓다라는 게 맞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지난주에는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뭐랄까, 뭐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래서 수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 잘 보인다는 둘째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깨우친 거는, 이렇게 우리 좀 포트폴리오 멤버십 분들을 함께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뭐 어떻게 잘 보여야 되겠다가 아니었고, 제 스스로 만족을 못하거나 스스로 이렇게 막 뭔가에 막 시장에서 이게 나오면 스스로 막 되게 막 자괴감에 빠지는 걸 지난주에 다시 한번, 물론 알았지만 제 성향을, 일단은 또, 네,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지금이 웃으면서 좀 얘기를 하지만, 주말 동안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주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월요일 스타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상당히 또, 그래도 좀 웃으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 하루 이틀 투자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뭐 기업적인 문제가 없거나, 자산이 크게 흔들리지 않거나, 이것만 명확하다면 얼마든지 시장 안에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더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곳이 또 주식시장이죠. 자, 그래서 일단 저도 변수를 맞닥뜨렸다라는 거, 지난주에 그건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릴 거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오히려 라이브 방송 때 제가 뭐 좀 빠른 시일 안에 한번 또 다루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거는 뭐 보여드려도 괜찮죠? 원래 멤버십 분들에게 제공되는 이제 리포트에 제가 항상 한쪽짜리 리포트를 쓰는데, 매주 한 번이 나갑니다. 월요일날 나가고 일요일날 이제 다 쭉 오픈이 되죠. 거기에 컬럼 형식으로
짧고 굵게 제가 시장을 보는 해석, 그리고 뭐 전략 이런 것들을 담아요. 뭐 다행히 뭐 종목이 오픈되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죠. 어차피 칼럼 같은 거니까. 네. 오늘 방송의 핵심은 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팩트. 팩트만 보자 이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죠? 주식시장이. 항상 미래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미래 특히나 이제 경제의 흐름들, 기업에 대한 흐름, 기업의 어떻게 보면 운명, 시장의 운명, 산업 전반적인 운명, 심지어 국가 경제의 운명. 그런데 자, 쓱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자, 벌써 3개월이 지났다라는 거. 세월이 빠릅니다. 이젠 9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시장도. 밖에면 밖이고. 다행히 저는 네, 제 목표치 하나는 일단 이뤄놨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상반기까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 대원미디어가 일단은 100% 수익에 처음 공식적으로 달성이 되면서 원래는 이제 1년에 한두 종목 이상은 이제 100%짜리 종목이 나오거든요. 이게 비중을 떠나서. 근데 대원미디어는 제법 되신 분들도 계시고 최소 안 갖고 계신 분이 한 10% 정도 됐으니까 많이 계신 분들은 뭐 20%, 30%뭐 심지어는 막 더 이제 잡으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워낙 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근데 대원미디어 관련된 이슈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 일단 준비를 여러분들 스스로는 또 어떻게 하에 가고 계시는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저야 어차피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제 갈 길 간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같이 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만의 색깔 이미 3개월이 지나갔는데 잘 내고 계시는지 왜냐면 이제 2분기가 지나면 올해 상반기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을 또 알차게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중요한 여러분들도 종목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해석 그 안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공매도 재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지저분할 걸로 예상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3개월이 지났다라는 게 이제 하나 팩트죠. 이거는 뭐 제가 뭐, 네. 그 다음에 불안하다는 거. 시장 분위기 워낙 변동성이 큰데, 자, 지수가 좀처럼 오르지 않은 거. 이것도 팩트죠.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밀리지도 않았어요, 시장이. 이것도 팩트죠. 많이 안 밀렸잖아요, 그죠? 아, 아닌가요? 물론 일부 개별 종목들로 봤을 때는 특히나 뭐 LG화학이나 초창기 때 그 연초에 그냥 무조건 달려들었던 분들은 제외를 하고 전반적인 그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어떤 특정 섹터가 아니라 자, 그리고 눈치 보는 시장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국채 금리에 대한 이슈, 인플레이션, 코로나 아직 안 끝나고 이거 팩트죠 다. 제가 뭐 꾸며낸 게 아니잖아요. 뭐 픽션이 아닙니다. 변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크게 밀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많은 변수들이 나왔다. 근데 얘네들이 정말 계산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큰 손들이 여기서 큰 손들이라고 하면 글로벌 큰 손들을 의미를 합니다. 수조 원대 움직이고 있는 그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네, 그 회사들이 제법 있잖아요. 뭐 PF를 통한 뿐만 아니라 근데 이들이 물론 최근에 제가 오늘 그 카카오톡 채널에도 올려드렸지만 국제를 사고 있는 거는 좀 포착이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주식에서 강하게 엑싯을 하고 있는 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누가 채우고 있느냐?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이것도 팩트죠. 주변에 제가 물어보거든요. 주식시장에 왜 들어오셨냐고 물어봐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자금을 들고 있으면 증발해 버린다 이거. 녹아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녹는다. 왜냐면 지금 거의 뭐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인데 그냥 내가 여유 자금이 있고 쥐고만 있으면 그 레버리지 쓰는 분들 제외하고 뭐 최소한 2년 정도는 내가 여유 자금이 있는데 뭐 1,0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똑같습니다. 100만 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는 거랑 같은 네, 상황이죠. 두 번째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나 이걸 떠나서 가격 이제 전체적인 물가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야 이거 진짜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 진짜 과거 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15년, 10년 아낄 거 아껴가지고 대출 조금 끼고 아파트 살 수 있었는데 서울 근교나 이런데 그죠? 일반 평범한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제 보면 그렇죠. 지금은 아예 생각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집 마련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더 하다가는 이제 같이 물가 올라가 버리면 내 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 있는 수단이 없더라. 지금 이걸 제가 쓴 거예요. 유동자금은 풍부하다라는 게 이게 가장 과거랑은 이것도 전문가들이 해석하는 거랑도 다르다. 그래서 거의 제각각이더라고요. 저도 쓱 한번 돌아봤거든요. 근데 뭐 국채 수익률 때문에 그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뻔한 이야기들 스토리를 다 빼고 현실적으로 근데 해석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다를 수는 있겠죠. 뭐 각 나라마다 유럽에 대한 뭐 미국 쪽 심지어 미국과 중국 하지만 중요한 건 유동자금이 일반 개인들이 쥐고 있는 자금들이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자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된다. 이건 팩트잖아요. 왜? 이 두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밀릴 듯 하다가도 안 밀리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향성 게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게 가두리 장세에서 방향성 게임 잘못하다가는 그냥 한 방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다시 또 들어왔다고 치죠. 그러면 또 아쉬워할 건가요? 아, 보수적으로 대응하다가 급등시켰네. 가 아니라 올라가면 다행인 거예요. 그들이 뭔가가 있으니까 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빠지면 그다음 보수적으로 되고 있는데 최소 현금 20% 이상 갖고 가고 있는데 다행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즉 내가 감수한 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이 전략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올라가 버리면 아 괜히 보수적으로 했나? 또 적극적으로 이제 막 주식 베팅을 했는데 매수를 했는데 떨어져 버리면 이럴 줄 알았어 빠질 줄 알았어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어차피 내가 준비한 시장에 대한 흐름에 맞춰서 준비한 전략이 있다면 여기에 맞춰서 가는 게 맞고 방향성이 바뀐다면 거기에 맞춰서 고쳐나가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거에 아 이랬어야 되는데 이랬을 걸 뭐 이런 너무 연연해 한다 이거죠. 아 이 종목 내가 봤던 건데 오늘 급등하네. 이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 항상 내일은 다음은 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 뭐 손실이 났든 플러스가 났든 그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산을 늘리는 쪽이 가장 전제가 돼야 되겠죠. 지켜나가는 거랑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다 팩트죠. 팩트만 보자 이겁니다. 어렵게 막 이것저것 보지 말고 막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막 예측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주가나 지수 자체가 잠깐의 왜곡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변동성 때문에 팩트만 보자. 이게 오늘 제가 시장 관련된 부분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냥 또 준비한 거 살짝 또 읽어 드릴게요. 자, 시장에 영원한 승자 없다. 라는 거. 그 영원한 법칙 없다. 이거는 꼭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늘 겸손해야 된다. 저도 지난주에 더 많이 느꼈어요. 더 겸허히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겠다. 기업 분석하면 정말 이거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는 분명히 제가 라이브를 오신다면 언젠가 아마 들으시게 될 거니까 너무 궁금해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항상 해당이 될 겁니다. 잠깐의 수익에 취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잠깐의 손실에 우울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이 법칙들, 철저한 법칙들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전에 감내라는 표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사전적 의미가 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냄. 어떻게 요즘 시장이랑 좀 잘 맞는 그림일 수도 있죠. 살짝의 흔들림, 불안함. 미국 시장은 올라갔다가 또 강세 마감하다가 뭐 마이너스 마감하다가 저도 계속 그쪽 흐름들을 기술적 지표들을 짚어드리고 있지만 계속 분위기가 바뀌긴 하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 불안한 자리는 나스닥. 오늘 미국 시장은 제가 안 볼 거기 때문에 그냥 단도직입 말씀드립니다. S&P 500이랑 다우 지수는 좀 잘 지금 가고 있는데 나스닥 하나를 오늘 확인해야 돼요. 근데 다행인 게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초반에 좀 안 좋다가 좀 많이 이제 돌려내서 좀 다행이다 싶긴 한데 아직 강하게 치고 나갈 명분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지금 저항 라인 쪽에 좀 있긴 한 것 같던데 두 개는 계속 확인해야 된다. 환율 지표랑 환율이랑.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감내를 우리가 해야 된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지만 여기서 또 감내를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내 색깔에 맞는 전략들. 명분 있는 기업이라면
이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감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간 시세를 이겨낼 줄도 알아야 되고. 음. 그 감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겨내야 되는데 그냥 참고 인내하지가 아니라 어려운 부분을 참는다라는 게 또 나오죠.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뭐냐면 무조건 마이너스 손실만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도 있죠. 그러니까 야 이거 플러스 7%에서 8%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몇 프로 올라가다가 난 더 크게 먹고 싶은데 아직도 투자 포인트가 남아있어. 쥐고 있는데 7% 8% 갔던 종목이 다시 꺼져버리는 거예요. 막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2% 3% 플러스가 다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죠. 본인이 스스로 봤을 때 아 옛날에는 10% 이상 넘었는데 수익이 이것도 이겨내야 되는 과정이라면 감내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플러스잖아요 얘네들은. 기간 안에서 그죠?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참고 이겨내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색깔을 내고 있는지 하고자 하는 또 내가 냈던 그 명분 있는 종목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도닥여줄 건 도닥여주고 과감하게 잘라낼 건 잘라내고 수익 극대화시킬 건 극대화시키고 리스크 관리할 건 리스크 관리하는 게 이게 하나의 그래서 이 감내라는 표현을 좀뭐 어려운 표현은 아니니까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서 감내를 하면 안 되겠죠.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한 분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공모주 참여하신 분도 계셨고 신기하게 또 다른 한 분은 장중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무조건 들어갔다가 물린 분이 계세요. 이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런 종목도 초반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거의 뭐 16만원, 17만원대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30% 정도가 지금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 회사가 뭐 망할 것 같아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공모주 청약으로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담아오지는 않았는데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가 있는데 물론 잘 갔던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웬만해서는 공모주 저도 안 한 지 언제 혹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미디어 솔루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00년도였나? 2001년도? 그때 이후로 저는 공모주 청약을 그때 제가 거의 초보자였을 때죠. 98년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다음 커뮤니케이션도 그 공모주 청약을 했었고 미디어 솔루션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상한가 몇 번 먹고 나오긴 했는데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시장에 그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쁘게 포장을 해서 띄어버리면서 거기서 뭐 따상이 나오면 어쩔 거예요. 내가 많이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안 그런가요? 참고로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 이제 모 게임사가 있었는데 상장을 했죠. 근데 정작 내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얼마 안 돼서 막 스톡옵션 행사하니까 이 돈이 막 12억.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상장을 하니까 갖고 있는 스톡옵션이랑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포함시키니까 한 60억 돼요. 개인이. 물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대박이야. 근데 정작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은 얼마 벌었어? 많이 번 분이 그때 언제였죠? 빅히트 때였나요?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물론 몇천만 원도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을 쪼개가면서 장외에서 20만 원에서 SK바이오 심지어는 장외에서도 미리 잡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미리 나는 미리 상장 전에 잡을 거야. 근데 이미 막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너무 다 좋으니까 장외 시장도 같이 뜨거운 거예요. 법칙은 없다라는 거죠. 영원한 법칙. 얘네들은 감내하면 안 된다. 상장해가지고 위에서 잡았는데 나는 감내해야지. 장기 투자해야지. 원천능 장. 언젠간 돌려낼 거 아니야?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쓱 보세요. 10개 중에 7개, 8개가 다 계속 바닥치고 계속 가다가 2년, 3년 동안 기고 있는데 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 뭐 BTS가 어디 뭐 망하고 이런 거 아닐 거 아닌가요? 그럼 맞는 얘기죠. 하지만 2년 동안에 놓친 기회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 건가요? 중요한 부분은 잠깐은 해볼 수도 있고 뭐 재미삼아 해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웬만해서는 남들 이쁘게 다 너무 다 노출되어 있고 남들 다 몰려있는 이 청약에 주택 청약처럼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주택 청약은 다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주택청약인 마냥 막 이거 무조건 잡기만 하면 무슨 로또 당첨된 것처럼 막 좋아하시던데 잠깐뿐이죠, 잠깐. 그 재밌는 게 표현이 웃겨요. 공모주 청약은 대박이지만, 그죠? 장중 들어간 개미는 쪽박.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조심하자라는 거죠. 자, 곡소리. 이거 막 이렇게 나와요. 곡소리가 만에서 30%까지 가지고 곡소리는 아닌데 기대가 컸던 만큼 많이 빠졌다는 얘기겠죠. 음. 정작 상장 이후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들은 다 받는 거야.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기업을 어떤 데인 줄 알고. 개인들이 많이 할까요?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많이 할까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그것만 저는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서학개미들은 미국 한창 유행이었던 게 스펙 쪽으로 막 한창 막 불기둥 만들고 이랬었는데 여기도 지금 막 거품이 이제 빠지면서 스펙으로 우회상장한 기업들이 막 빠지는 거야. 막 곡소리 나는 거예요. 법칙, 영원한 법칙은 없다라는 거죠. 자, 시장에 대한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나마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아까 이제 그 이번 주에 리포트 나갔던 거 제가 딱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변수랑 변동성, 자, 계속 시장이 조금 불안하니까. 근데 이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기사 안 나오다가 꼭 시장 안 좋고 불안할 때에는 브레이크 없는 부채 증가, 어, 소득은 뒷걸음이고 빚만 늘어나고 있다. 한국 경제 심각하다. 초저금리 종료 때는 한국 경제 뇌관. 분명히 다른 수를 쓰지 않을까요? 미국이 예전부터 계속 양적 완화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미국 시장 금리 올리면 시장 완전 붕괴된다고. 근데 아직도 예,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얘네. 최근에 이제 올린다고 하는데 한 2, 3년 안에는 안 올릴 것 같은데요. 이미 워낙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근데 이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런 기사들 가지고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이 주식시장을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자금은 어디로 갈 것이냐. 최근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무슨 경매시장 뭐 이런데 거기는 판이 작은데 시장이 제한도 많고. 자, 변동성 심합니다. 그래서 시장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긴 한데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물론 나는 트레이딩을 한다라면 저도 뭐 어쩔 수 없지만 본업이 있는 분들이 짬짬이 본다? 이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시장입니다. 파란색 선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 계속 내려가죠. 처음에. 그러니까 정말 심심한 시장이었는데 이 작은 파동을 보시면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지 라인을 깨면서 다시 내려갔다가 많이 빠질 것 같이 겁을 주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이전 지지 라인을 다시 깰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밀리죠. 또 이 저점을 다시 한번 슬쩍 더 깨고 그 다음 자리가 정말 재밌어요. 다시 고점을 올려버립니다. 이 파동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네 정말 어처구니 없죠. 이 파동이 오늘 하루 종일 나온 파동이에요. 큽니다. 자, 그 다음은요. 위에 코스닥도 좀 볼게요. 코스닥은 계속 저점으로 밀려버렸어요. 보시면 이 위에 그 네모, 예, 검은색 네모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박스 노란색 선 보시면 코스닥이거든요. 여기서 지지 나올 듯 하다 다시 나오고 고점 살짝 또 넘어가 주다가 얘는 오늘 그냥 깨면서 아래로 끝나버렸죠 거의 코스닥은. 변동성이 정말 커요. 우리 시장만 이러느냐? 자, 미국 시장도 지금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막 무슨 블록딜 관련돼서 막 시간의 매매 막 급증을 했는데 막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미국과 중국에 보이지 않는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마진콜 이야기도 나오고 월가가 심상치 않다. 중국 관련 주식들 막 팔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 시장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시장 저녁에 다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이때까지 모니터링 했다는 얘기겠죠. 요즘 미국 시장이 좀 중요해서 가끔 제가 모니터링 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보시면 이 출렁이만 한번 보세요. 와, 이 파동들이 보면 지수는 0. 마이너스 0.38 거의 그냥 뭐 그냥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중간에서 이 흐름들을 보시면 무슨 뭐 롤러코스터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위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언제 나오냐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게 포지션을 잡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일 때 박스권이나 소위 가두리 장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이제 현물을 계속 흔든다는 표현을 계속 썼잖아요. 웩도독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는데 그때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왜냐면 선수들은 자금이 워낙 강한데 현물 쪽에서는 지금 뭔가 재미를 못 보니까 파생 쪽 가지고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이 파동 가지고 먹으려고 뭔가 어, 하루 일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걸 뭐 그 현물이랑 믹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전에는 이제 막 믹싱을 하면서만 했었거든. 막 해징도 하고 막 뭐 복합적인 막 이런 전략들을 쓰면서. 근데 지금 거의 트레이딩 위주로 가고 있는 게 요즘 시장 흐름입니다. 다만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시는 게 프로그램 매도 물량 가지고 좀 장난질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그렇게 우리가 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자, 이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미국 시장입니다. 조용하게 가는 듯 했는데 많이 밀릴 것처럼 보이다가 장중 저점을 깨다가 한 번에 그냥 장대 양봉을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우리 시장도 강하게 가겠거니 했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예,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죠. 이게 요즘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방송에서 뭐 답을 드리느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많은 방송들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방송이나 자료들도 찾으시고 거기에 답이 있던가요? 특히나 저는 시장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죠? 아시겠지만 바텀업 방식으로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지저분한 시장이지만 앞서 제가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팩트만 보자. 그렇다고 시장이 많이 밀린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더 밀릴 수 있는 여건도 아직은 오기도 어렵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잘 보시면 정말 마지막에 이제 이 코멘트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다시 올라가서 네,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지수 상승 탄력은 저조하더라도 이게 핵심입니다. 개별적인 종목별 수익의 기회는 정말 많을 것이다. 왜? 큰 종목이나 대형주 가지고 큰 손들이 재미를 못 보고 있으니까 자금은 많잖아요. 자금 쥐고 있는 선수들도 많이 안 빠져나왔거든요. 덩치 작은 애들 가지고 빠르게 이런 트레이딩성으로 시세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던 종목들이 갑자기 튀어 올라가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거고 얘 기업 생각보다 괜찮았네? 추세를 돌리면서 가는 사례들도 요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런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고 물론 전반적인 뭐 다우 지수랑 이런 산업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날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더 위에 있는 큰 종목들을 가지고 더 많은 자금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지난주에 이제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거 그걸 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섭리. 이 정도로 시장을 뭐 마무리해도 되겠죠. 벌써 42분인데 오늘도 아마 10시 한 20분 전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자,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다 쓸데없다. 어차피 유동자금이 지금 풍부하다. 네. 이걸 제가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빠졌네요.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잠깐만. 그래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옆에 이제 자료 넣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뭐 경매 관련된 거. 네. 한참 그것 때문에 서울 경매였나요? 그 관련된 업체도 막 뜨고 이랬는데 돈이 이제 너무 남아 돈다? 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운용할지를 모르는 자금들이 많이 시중에 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코인 시장만 보더라도 그렇죠. 자, 전략적인 부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감내라는 걸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게 다 순서가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냥 막, 그냥 우후죽순격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내라는 걸 왜, 근데 감내를 해야지만이 이제 눈덩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 계좌를 바꾸려면 어쨌든 이 시장에 나는 남을 것이다. 감내라고 남을 것이다. 아니면 떠날 것이다. 어중간하게는 잊지 말자. 이거죠. 시간 낭비, 돈 낭비니까.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셨다면 떠난 분들은 이 방송을 안 들으실 거고. 그죠? 이제는 주식은 도박이야 하고. 올해 그냥 좋은 경험했다. 라지만 제일 좋은 경험은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돈 벌 수 있는 경험을 계속 내 걸 만들어 놓고 꾸준히 해가는 경험이 중요한데 너무 빨리 나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눈덩이를 나는 어떻게 만들까를 가지고 생각을 계속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께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 얘는 좀 눈덩이를 좀 자리매김을 할까? 이거 좀 덩어리를 좀 크게 키웠으면 빨리 키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갈 것 가다가도 왜 못 가지? 실제 이제 새로운 기업들을 뭐 탐방을 가거나 타겟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볼 때에도 아, 얘는 지금 눈뭉치서 빨리 눈덩이로 바뀔 수 있을까?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잦은 눈뭉치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눈뭉치에 초점을 둬야 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아마 주린이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그 여러 섹터들, 산업군들 중 안에서도 심지어는 개별적인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누구보다 잘하는 섹터나 기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걔네들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매매, 꼭 필요한 투자죠. 매매보다는 매수 후 뭐 모니터링을 하거나 전략을 취하거나. 근데 얘가 이제 눈뭉치가 되면 더 막강해지겠죠. 더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더 잘 아는 기업들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눈뭉치라고 표현하면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제가 라이브를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녹화 방송을 계속 우리가 눈싸움 할 때 그냥 눈뭉치를 만들어서 굴리면 이제 눈사람 만들 때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굴리잖아요. 스노볼을 안 되는데 그냥 잠깐 쥐어가지고 던져서 눈싸움을 한다. 손 시려서 얼마 못 한단 말이죠. 얼음 박히고 동상 걸리고 잠깐은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오래 못 한다라는 거죠. 근데 눈덩이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크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조금만 굴려도 그 많은 눈을 머금고 덩치를 키웁니다. 물론 워렌 버핏의 자서전 스노볼이랑도 같은 이제 그 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워렌 버핏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눈덩이의 필요성.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눈덩이가 되면 좋겠지만 포트폴리오 전략이 포트폴리오도 중요하다. 저도 지난주에 그 변수에 맞닥뜨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확신을 했던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나친 분산 투자가 아니라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범주, 내가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는,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기업의 개수가 중요한 거죠.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시간에 대해서 기업 분석 속도가 워낙 빠르고 네트워킹이 워낙 강력해. 나는 10개, 20개 이상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 능력 밖이라서 많으면 한 8개, 9개. 적으면 평균적으로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평균. 짧게 이제 압축할 때는 뭐 3, 4개 정도가 가장 좋긴 한데. 네. 그래서 잦은 눈뭉치보다는 눈덩이 만드는데 계속 주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은 필요하다. 지나친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네. 지나치게 분산할 바에는 그냥 뭐 간접 투자하는 게 낫죠. 아니 ETF를 투자하거나 안 그런가요? 승부는 봐야죠. 리스크 감소하고 기대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 그래서 눈덩이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선침에 없는 눈덩이는 어렵다라는 거죠. 시세가 이겨내야지 어느 정도 수익률, 볼륨이 생기니까 눈덩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계좌 변화는 눈뭉치, 그 트레이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샀다가 계속 얘가 이제 계속 변해가면서 진화해가면서 기업이 그 눈덩이, 계좌가 바뀐다. 자, 그리고 여기 뭐 리스크가 됐든지 중간 시세가 됐든지 감내한 투자자들 많이 만끽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눈덩이의 매력이죠. 이 맛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메인이기도 한데
종목들 정말 도토리 스몰캡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고른 녀석들이 계좌를 바꿀 수 있고, 대표적인 게 대원미디어. 이 종목은 제가 전혀 아쉽지도 않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미안하지도 않은 게, 제가 미리 이 종목을 뭐 많이 제 포트폴리오에 담고 방송에 가져간 게 아니었거든요. 이때 잠시 후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노출을 시킨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제가 담은 거는 공식적인 겁니다. 12월 30일부터 담았어요. 아시는 분 다 계실 겁니다. 그죠? 12월 30일자부터 담았거든요. 근데 이 방송 제가 녹화를 했던 게 12월 초에 했었고 12월 8일 날 녹화를 했었나? SBS CNBC 이제 나갔을 때 대원 씨와 이제 자회에서도 막 콘텐츠 기업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방송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나갔어요. 12월 24일 날. 아마 오신 분들 이거 보고 지금 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를 쫓는 것이 아니라 테마. 시장이 주는 이 어떻게 보면 선물을 의미를 하죠. 테마는.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 선 가치. 가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아무리 잔파도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투자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치로 접근했을 때. 그게 다 소진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대형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 이제 상륙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카카오 페이지 상장 관련된 이슈들이 가장 핵심적인 게 올해 있었어요. 올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대원 미디어가 지금 이 디즈니 IP들을 일부 보유를 해서 이제 굿즈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전략적인 제휴가 좀 되어 있어요. 단계적으로 지금 IP들을 늘리면서 그 국내에서 지금 계속 상품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 페이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컨텐츠 산업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덩치를 키웠어요. 특히나 중국 쪽에 정말 많은 자금들이 어떻게든 우리 그 대한민국 한국 시장 컨텐츠들을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거든요. 특히 게임 관련된 데는 다 사들였죠. 근데 지금 대원 CI가 보유하고 있는 IP가 정말 많은데, 앞으로도 이 IP 자산을 쥐고 있는 컨텐츠 기업들이 바로 이 영원한 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드라마로도 나오고 게임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웹툰으로 나오고 굿즈로도 나오고.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올해 드디어 저도 그러니까 야, 어떤 종목이 올해 100% 수익이 처음 나올까 했는데, 대원미디어가 오늘 드디어 이제 100%대 공식적으로는 진입을 하면서 어, 오늘 또 담게 됐습니다. 근데 100% 수익이 왜 중요한지, 단순히 제가 뭐 홍보용으로 목적을 만들었다면 이 100자를 막 빨갛고 막 크게, 아니면 간판에다 제목도 막 이게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0% 수익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에서, 오늘 절반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가긴 했는데, 절반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뭐죠? 100% 범주 안에서 내 원금을 회수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예를 들면 비중 20% 들어갔다. 1억 기준으로 2천만 원을 뺀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수익이 난 2천만 원을 가지고 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이제 정말 마음껏 아무리 이제 시세가 흔든다고 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거죠. 원래 내 돈이 아니었던 건데 지금 이 주식을 다 쥐고 있는 거니까 내가 원금만큼. 근데 100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한번 경험을 하신 분들은 잠깐 중간중간 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그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우여곡절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멘탈이 버틸 수 있는 거는,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잠깐 뭐 해도 뭐 내가 얼마든지 100%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종목이 또 있을 텐데 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난 100% 먹고 싶어라, 나는 냈었던 사람인데 투자자인데 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소위 그거죠. 내가 야구 선수인데 나 홈런 치고 싶어라, 홈런을 계속 쳤던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감과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과 전략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과, 그냥 꿈인 사람은 현실적으로 다른 이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눈덩이의 맛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100%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갈 듯 말 듯 하다가 20%, 30% 가다가 훅 꺾이기도 하고, 실제 대원 미디어 잠깐 차트를 또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원 미디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100%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을 일부는 해요. 원칙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여유 있게 수익 극대화 전략을 취하는 편인데, 오늘 원래는 매도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설마 했죠.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중요한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자, 12월 30일부터 이제 공략이 들어간 거죠.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나오고 한 번 시세가 나온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잡았다고 치지만 한 달 넘게 흘러내렸어요. 근데 여기서 버틸 수 있는 부분은 거래가 안 나오는 시세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래가 안 나오는 시세인데 죽어 있다? 근데 처음에 이만큼 거래가 누군가는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중요합니다. 저도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거래량은 정말 중요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정도 거래면요. 물론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절반 매도를 하긴 했지만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거래량이 세게 나온 편은 아닙니다. 500만 주긴 하지만.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봉이랑 월봉을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는 5년 만에 신고가라고 했는데 보니까 거의 상장일에 아직 신고가는 못 잡았는데 19,950원은 거의 한 20년 만에 신고가를 잡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 하나 빼고는 다 잡은 거거든요. 지금 얘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5년 만에 얘를 먼저 잡았고 그리고 2007년도에 있었던 이것까지 이제 잡으면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 박스권을 탈피를 했다라는 건데 거래가 수반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월봉을 보셔야 됩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지금 뭐 나는 매도 사인 놓쳤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렴하게 잘 쥐고 있다면 수익 극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배경입니다. 정말 오랫동안에 올라갈 듯 올라갈 듯 못 올라갔던 기업이에요. 그 끝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물론 저는 이제 탐방이나 그 분위기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 편인데 경영권 승계 관련된 부분도 컸어요. 어떻게든 계속 주가를 많이 늘리지 않으려는 조금 보이지 않게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가업 승계나 소위 이제 지배구조 건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랜 기간 기업이 괜찮지만 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를 작년에 좀 확인을 했었거든요. 음. 현재 대표이사분이 그 처음에 이제 창립주 아드님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작년부터 IR, 재작년부터 IR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젠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워도 상관없다라는 걸로 또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 그래서 좀 몇 가지 교육적인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래서 이렇게 투자가 됐었고 노출도 많이 됐었구나. 실제로 SBS 나가서 이런 포인트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국내 대표 장수 콘텐츠 개발을 했고 온오프라인 유통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에도 깜짝 실적이 나온 거 닌텐도 효과가 좀 컸지만 보유 콘텐츠 IP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다 안 내보낸 게 있죠. 두 가지.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방송에서 노출 안 시켰던 부분인데 디즈니 플러스 쪽이랑 카카오 페이지 상장 이슈 관련돼서 본격 투자 홍보 이게 IR 활동을 너무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봤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포인트가 발산이 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제가 언제 이 녀석을 포착했냐면 5월 17일 날입니다. 2019년 5월 17일 날 일단 확인했던 기업인데 그 이후에도 그렇게 많이 세게 못 갔어요. 근데 실적은 잘 보시면 실적만 보시면 됩니다. 안 오를 듯 하는데 주가는 계속 저조한 상황이었고 갈 듯 말 듯하다 안 가고 연매출이 1,000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2019년에도 좋았고 20년엔 더 좋았습니다. 그죠? 20년이 이제 폭발하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대원 CI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카카오 페이지를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만 말씀드리면서 좀 넘어갈게요. 카카오 페이지가 지금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아니면 이제 하반기 늦더라도 10월 전에는 아마 상장할 것 같은데 DNC 미디어 상장사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카카오 페이지에서 투자를 했어요. 18.22%. 근데 대원 CI가 보이죠. 거의 20%에 가까운 투자를 합니다. 취득 원가가 한 150억 정도니까 한 600억 밸류로 투자를 받은 거예요. DNC 미디어는 126억 가치로 투자를 받았는데 더 밸류에이션이 높게 책정이 됐는데 DNC 미디어가 시가총액이 4천억이 넘어가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투자받았던 거 밸류에이션보다 얼마예요? 거의 한 10배 수준 올라가 버리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대원 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는 대원 CI라는 가치는 밸류에이션은 얘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그냥 단편적인 해석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보면. 그리고 일단 카카오 페이지가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딜 밀어주겠어요. 내가 투자한 회사들 IP가 필요하니까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런 출자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실제 게임사나 이런 데들이 많이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현금이 일단 많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오늘 문자가 나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18,400원 위로 절반 차익 매도. 실제로 이제 저한테 이제 우리 또 멤버십 분 중에 한 분이 또 보내주신 DSB 인베스트먼트도 있고 인증샷이 중요한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95.78%. 자, 두 번째로 좀 넘어가면 뭐 여러분들도 좀 어떤 분들은 보유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공개 방송에서 이제 라이브에서 계속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3월 첫 방송 때 3월 2일 날 이제 나간 종목이기도 했죠. 그 카카오톡방에 어떤 분이 추천주 없나요 하시는데 추천주가 매일매일 나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에서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규정이나 또 제가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면 이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신빙성,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적으로 한번 필터링을 하고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도 제법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더라. 과거에 조금 눌리긴 했지만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어려울 때 또 빚을 한번 발휘해 준 것도 있었고 테이펙스가 참 그래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좀 운이 좋게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눈덩이는 플러스 20%대를 좀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눈덩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한 50%대까지 가는 거는 되게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살짝만 돌아가면.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만드는 거 이거랑 20%가 된 거죠. 1,200만 원에서 20%가 늘어나는 거. 이젠 달라지는 거죠. 복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빠르게 이제 눈덩이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20%랑 그 다음 20%가 같지는 않는 거고 50%를 만들면 100%는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100% 가는 건 정말 멀죠. 그래서 그 중간 시세를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걸 이겨낸 분들이 100%까지 갈 수가 있는 거지 갑자기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글쎄요. 그 중요한 건 이제 자신감과 여유가 일단 생긴다는 거죠. 눈덩이가 몇 개가 있으면 그래도 아무리 내가 좀 이런 변수들이 나오더라도 좀 견뎌낼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제가 뭐 시간 관계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업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뭐 단순히 말씀만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인증샷도 계속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도 좀 받으셔야 되고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하구나라는 걸 계속 보여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학습이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너무 지나치게 이론만 강조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 자신감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계좌가 비록 좀 방황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렇게 또 보내주십니다.
테이펙스 막 20%, 30, 다 눈덩이죠. 20% 넘어가고 있죠. 이런 애들 하나만 쥐고 있어도 좀 든든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보시면 테이펙스가 생각보다 장대 양봉 하나를 이번 달에 만들면서 네 일단은 시간 관계상 바로 좀 잠시만요. 차트만 하나만 보고 네 그냥 얘는 중간 흔들림이 없이 그냥 3월 달에 나간 이후 그냥 쭉 타고 간 종목이라서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좀 도움은 되셨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테이펙스 같은 종목들 거래량이 많이 없죠. 그래서 거래량과 수익률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거래량 보고 나 이게 뭐예요 하셨던 분들은 그냥 기회 놓친 거고 보시면 그죠? 보면 거래량이 3월 달 초반에 보시면 뭐 3만 주 막 이래요. 5만 주 얼마 안 되죠. 뭐 10억, 20억밖에 안 나오니까 대금이 거래 대금 자체가 자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요한 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똑같은 종목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략이나 성향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100%씩이 나는데 나도 대원미디어 분명히 방송 보고 투자했는데 20% 먹고 감사합니다. 15% 먹고 감사합니다. 저야 뭐 수익 나셨으면 됐죠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경험이라는 거 100%짜리를 한번 맛을 봤는지 아닌지 여전히 투자 포인트가 남아있다면 계속 핸들링 하시면서 더 좋은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 잠깐 이제 엑시스에 대한 부분을 사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100%가 넘어가면 일단 일부 매도 사인은 나와요. 근데 두 번째는 시장이 안 좋은데 너무 노출이 돼 있으니까 단기 매매 세력들이 지나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의 매도 사인을 원래 나가려다가 상한가를 못 갔죠. 한호가 남기고. 네, 그래서 오히려 살짝 위토가로 이제 나간 거거든요. 음. 그랬던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살짝 시장이 너무 좀 어수선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끝까지 한번 봐야지가 아니라 살짝 눈높이를 낮춘 다음에 소중한 수익을 챙기는 전략들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이제 뭐 다른 종목들만 계속 말씀드리면 재미없잖아요. 10시 5분인데. 제가 이제 3월 달 좀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4월로 넘어가는데 4월 달에도 아마 계속 관심을 갖게 될 것 같고 또 이 중에서는 이제 두 기업은 제가 탐방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결과는 탐방 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탐방 가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확인하러 가는 거니까 한 10개 가면 한 개에서 두 개 잡아내면 정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거는 막 진짜 허탈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구나 아니면 숫자만 좋구나 재무제표만 좋구나 막상 갔더니 임원들이나 막 대표이사는 성격이 너무 안 좋구나 직원들 너무 일만 혹사시키는구나 이직률이 높구나 여러 가지 확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탐탁 간다고 야 이 종목이 좋다가 아니라 이제 확인하러 가는 거니까 오해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관심 갖는 거니까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가비아, 뷰웍스, NS쇼핑, 금화 PSG. 근데 뭐 기업에 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지난주에도 그랬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그냥 관심 20개 정도만 공유했으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그 라이브 방송 끝나고 다음날 카카오톡 채널에 같이 공유를 했던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아마 제가 공유를 할 거고요. 이제 라이브 오신 분들이 그래도 또 메리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관심 스몰캡 관련돼서는 아마 일체 뭐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면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모니터링하는 종목은 좀 별개의 또 모니터링 종목으로 좀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슈 관련된 거 이제 가상화폐가 또 은근히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NFC 쪽, 이게 그 대체 불가, non fungible coin인가? 대체 불가 코인이라고 해서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이제 IP 쪽 이런 뭐 예술 작품이나 심지어 게임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NFC랑 접목한 아마 프로젝트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다. 산업적으로도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음원 쪽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그 가수 정기곤가? 네, 이분도 지금 이거 음원이랑 연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어쨌든 그래요. 해외 시장도 워낙 크고 게임 아이템 같은 것도 막 이렇게 NFC 코인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불법 복제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또 바로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쓰였는지, 이 블록체인을 좀 기술을 이용한 이 NFC 쪽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코인 시장 수수료가 계속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 거래가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델리티 어딘지 아시죠? 마젤란 펀드, 피터 린치, 그 유명한, 네. 여기조차도 글로벌 가치 투자 기관 중에 대표적인 가치 투자 기관인데 막 10년 이상 막 투자하고 막. 여기서도 지금 어, 기사가 나왔어요. 피델리티. 어,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쪽에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만든다고 ETF 네, 신청했어요. 끝났죠. 이제 피델리티가 움직였으면 다 한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 인정. 네. 아, 이제는 이제 블록체인 쪽 이 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그래서 지금 뭐 무슨 막 선물 만기도 있고 그래요. 만기 있는 것들 막 출렁이고 이러는데 뭐 크게 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은데. 더 복잡해지다 보니까 또 살짝 제가 본 거는 왜곡 현상이 많이 심해요.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지수가 같이 움직이고, 나머지 이제 작은 코인들은 이제 그쪽으로 상대적으로 막 움직이기도 하고, 자금들이. 그게 계속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자금이 안 빠진다는 얘기죠. 음. 비트코인이 시장을 형성해 놓고, 그래서 코인 시장은 지수를 볼 필요는 없는 거고, 뭐 비트코인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볼륨을. 나머지 코인들이 비트코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빗썸. 빗썸도 지금 매각 그 인수 그 네이버가 없잖아요. 이 시장이. 카카오는 업비트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네이버에서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썰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빗썸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지난주에 이제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지금 코인베이스 이제 상장 이제 4월에 이제 앞두고 있는데 상장하면 얘네들 아마 몸값이 이제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증권이 지금 업비트 지분 일부 두나무 쪽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좀 높게 들어갔거든요, 걔는.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쪽이랑 몇 군데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투자도 투자지만 주식 우리가 시장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 관련된 거래소 관련된 코인 거래소 쪽 관련된 이슈는 계속 될 거다. 뭐 코인원도 마찬가지고 코빗, 고박스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관계자들이 누군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업비트에서 빗썸까지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뉴스 투자 아이디어 말씀드릴게요. 자, 배터리 쪽이 여전히 어느 순간부터 전기차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테슬라만 빠졌죠. 3% 넘게 빠졌는데 폭스바겐이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이제 뭐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겠죠. 기존에 너무 많이 한 번에 1, 2년치에 대해서는 한 몸에 주가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이상 이제 감동을 줄 만한 게 없다 보니까 K배터리도 마찬가지죠.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이미 실적이 좋아서 반영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좀 불안 요소들이 더 커진 상황에서 과연 큰 손들이 베팅을 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내가 지금 쥐고 있지 않다면 저도 지금 그나마 자율주행 쪽을 좀 보고는 있는데 배터리 쪽보다는 전기차 아니면 뭐 전장 부품 쪽보다는 네. 하지만 어쨌든 그 시장 전기차 쪽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바이오도 좀 꺾여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핫했던 애들은 다 꺾여 있어요. 제가 계속 매도 시점을 가지고 지난주랑 지지난주 그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나치게 작년까지 노출이 심하게 되고 시세 분출이 뭐 5배, 7배 막 보니까 종근당 바이오도 7배, 8배 올라갔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배제.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끌어서 선반영이 된 거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작년 7배 올랐으니까 올해도 7배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최대한 철저히 하나씩 포트폴리오에서 배제를 시키는 게 낫다. 그리고 새로 포트폴리오에 조금 덜했던 녀석들을 담아가면서 시장 분위기를 보자라는 게 전략적인 부분들이죠. 자, LG 배터리 유럽서 또 리콜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이제서야 막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도 살짝 있었거든요, 리콜 이야기는. 근데 이제서야 나오잖아요. 꼭.
자, 그 모건 스탠리 시장 불안하다 아까 막 얘기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2023년도까지 그래도 좀 전망 좋은 종목들 그러면 꼽아봐 했더니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알파벳, 구글 있고, 그리고 코스코가 있고, 뭐 페라리 이런 애들이 있는데 나이키 있고. 보면 지금 막 핫했던 기업들은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보고 있는. 음, 공매를 열심히 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담아봤고요. 드론 택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이런 이슈들 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갖고 온 겁니다. 드론 택시 봐야 된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드론 택시부터 시작해서 싹 다 죽었어요. 다 매기가. 그죠? 하지만 봐야 될 건 마지막 자동차 반도체 쪽에 대한 동향. 르네사스 일본 3위 업체인가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네덜란드 업체는 그 1위 업체가 있고 필립스에서 그 분리독립된 분사한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반도체 쪽은 계속 봐야 된다. 이거는 정말 명백한, 네. 전기차로 어차피 계속 가고 자율주행 가고 하면 지금이야 잠깐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근데 이 관련된 종목이 없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인수하려고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본다면 일반적인 반도체보다는 이미 그 관련된 반도체 시장들이 너무 핫했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쪽은 그래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사례 분석 관련돼서 좀 자세한 말씀 좀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제2의 뭐 대형 미디어 그리고 제2의 이런 우리 뭐 눈덩이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 생각하셔야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매매에 대한 관점으로 무조건 그냥 기업을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잠깐의 시세 파동만 가지고 내가 대응을 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끝으로 일단은 나는 여유롭게 정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모니터를 안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시간적인 여유, 계좌 안에서의 여유를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노크하시면 포트폴리오 이제 만들어 가는 과정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게 뭐지 처음에 오시면 그래요. 한두 달 정도 막 이게 뭐야 막 이럴 수 있는데 한 두 달 정도 이상 되시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구나. 그래서 두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대로 포트폴리오 만드시는데 멘토 소개 쪽 보시면 이 영상을 우측으로 살짝 가보시면 멤버십 가이드 영상이 있는데 참고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 계좌가 관리가 되는지 원칙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성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영상이니까 홍보 영상이 아닙니다. 매뉴얼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났네요. 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유롭고 편안한 월요일 밤 보내시고 저는 내일 화요일 오전 네, 장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